여러분, 강원도 깊은 산세 속에 청산골이라 불리던 마을을 아십니까? 그곳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해가 중천에 떠도 골짜기 깊숙한 곳까지는 볕이 들지 않던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지요.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어른 무릎 높이를 훌쩍 넘겨 마을은 며칠이고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되곤 했습니다. 그 고립된 마을에는 옥분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본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랫마을에서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청산골의 세도가인 이진사댁 외아들에게 시집을 온 것이었지요. 옥분은 말이 적고 성실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며 해가 질 때까지 밭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보며 겉으로는 참으로 부지런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시기 어린 질투를 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옥분에게는 커다란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이 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아이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대를 잇는 것이 지상 과제였던 그 시절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죄악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옥분이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어. 인물 좋으면 뭐해, 속이 빈 강정인데. 그럴 때마다 옥분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은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옥분의 거친 손을 잡으며 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부인 괜찮소. 아이는 하늘이 내리는 복이라 하지 않소.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기별이 올 것이오. 그 말 한마디가 옥분에게는 거친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옥분의 몸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헛구역질을 하고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옥분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무뚝뚝하던 시아버지 이진사도 껄껄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앞다투어 축하를 건넸지요. 하지만 호사다 말하고 했던가요?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태동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던 초여름,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던 남편은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옥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곡소리가 잦아들 무렵 마을의 공기는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야 할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 서늘한 의심이 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남편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이는 이제야 나올 때가 됐지. 그러고 보니 옥분이가 장터에 나갈 때마다 어떤 사내를 만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악의적인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옥분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는 분명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진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은 말이 없었고 산 사람들은 거짓을 진실로 믿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태도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옥분에 대한 증오로 바꾼 듯 했습니다. 내 인연, 내 뱃속에 든 것이 우리 집안 핏줄이 맞느냐? 어디서 부정한 씨를 받아와 우리 집안을 욕보이려 들어.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옥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옥분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옥분을 가두고 돌을 던지는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금음날 밤, 옥분은 홀로 산통을 겪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차가운 행랑채 골방에서 그녀는 혼이불을 입에 물고 신음소리를 참아내며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핏덩이를 품에 안은 옥분의 눈에는 눈물보다 더 뜨거운 혈관이 솟구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누가 봐도 죽은 남편을 쏙 빼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요물의 씨다. 이 불결한 것들을 당장 마을 밖 산속으로 내던져라. 옥부는 아이를 가슴팍에 꼭 품고 끌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옥분을 쫓아낸 진짜 이유는 단순히 소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드러납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남편이 죽기 전 시아버지인 이 진사가 술에 취해 옥분의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추악한 범죄가 밝혀질까 두려워 마을 사람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소문을 조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옥분을 더욱 악랄하게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게 아니야. 저 여자가 부정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말입니다. 옥분은 눈 덮인 산길로 밀려났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왔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옥분은 얼어붙은 발로 눈밭을 헤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멀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옥분과 아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청산골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은 창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아주 천천히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뒤로는 두 줄기의 발자국이 남겨졌습니다. 하나는 커다란 어른의 발자국,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고 앙증맞은 아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여인은 집집마다 문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청산 가자. 여기는 춥구나. 우리 함께 따뜻한 곳으로 가자.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이면 하나둘씩 미쳐버리거나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옥분을 내쫓는데 가장 앞장섰던 마을 청년 칠복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어김없이 그 두 줄기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이가 원귀가 되어 돌아왔다.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나 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라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1명, 2명. 마을의 인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남은 이들은 집집마다 부적을 붙이고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의 소행이라 믿었지만 사실 옥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옥분은 산속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자란 아이는 말 대신 짐승의 소리를 냈고 옥분은 오직 증오만을 양분 삼아 아이를 사냥꾼으로 키워냈습니다. 밤마다 마을에 나타났던 발자국은 귀신이 아니라 옥분과 그 아들이 실제로 마을을 습격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던 흔적이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을 배신한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납치해 산속 동굴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추위와 굶주림을 맛보게 하며 천천히 숨을 끊어 놓았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만악의 근원인 이 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밤 불을 끄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이 진사는 이미 옥분의 아들에 의해 숲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뒤였습니다.
어느 눈보라가 치는 밤, 시어머니의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기름기 없는 문지방 비비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이게 누구냐? 어머니. 저 옥분입니다. 아범이랑 손주 데리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홀린 듯 이불을 걷었습니다. 문 앞에는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의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그녀는 한쪽 다리를 잃어 외다리로 서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언가 무거운 보따리를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배가 고프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먹였는데 할머니 고기가 제일 맛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때 옥분의 뒤에서 짐승 같은 형체의 사내가 기어 나왔습니다. 옥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옥분이 끌고 온 보따리가 풀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굴러나온 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머리였습니다. 세 번째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옥분이 밤마다 마을에 남겼던 그 작은 발자국의 정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아이가 걷는 발자국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옥분이 시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밧줄로 묶어 눈 위로 질질 끌고 다닐 때 시아버지의 굳어버린 턱과 치아가 눈바닥에 부딪히며 남긴 기괴한 흔적이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을 범한 시아버지의 머리를 일종의 놀이개처럼 끌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진사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신은커녕 핏자국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당에서부터 산 위쪽으로 향하는 커다란 발자국 하나와 무언가 길게 끌린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청산골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마을 사람들은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거나 혹은 옥분의 청산으로 강제 초대받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원도 깊은 산골에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등산객들 사이에서 기이한 목격담이 전해집니다. 눈 위에 찍힌 커다란 발자국 하나와 그 옆을 따르는 뱀 같은 긴 줄기,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슬픈 여인의 자장가 소리. 아가야, 청산 가자. 배부른 사람들이 참 많구나. 만약 당신이 길을 잃고 헤매다 이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돌아보는 순간 옥분은 당신의 머리카락을 묶을 새로운 밧줄을 꺼낼지도 모르니까요. 그녀에게 있어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침묵하는 자들을 향한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